하고 이제 업체 측에서 그 내용을 뭐 간단하게 하면은 여기는 이제 주요 내용이 저거예요. 우주제품에 대한 관심 있잖아요. 그에 대해서 우리 담당 전문가의 이 상품 간단하게 설명을 사장님이 저들 방향 찾아오셨어요. 그래서 이제 뭐 이게 주로 이제 하는 사업이 그 용역 사업이에요. 용역 사업, 데이터베이스 사업인데 사장님 최근에 이제 기술을 개발해가지고 센서로 이제 실내에 있는 그 사람이 불을 카운트한다는 그런 기술을 개발해가지고 제품을 납품했다 하니 그래서 그 제품이 우리 조달청에 좀 진입을 시킬까 싶었는데 그 마침 이제 우리 사장님 우주 제품에 좀 관심이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우리 이제 관련 우리 과장님하고 주무관이 같이 와서 제에 대한 설명도 좀 안내를 하고 또 이쪽 측에서는 제품에 대한 어떤 특징에 대해서 설명해 주면은 앞으로는 우주 제품을 진입하는데 우리가 이제 안내도 하고 본청에 우주 제품 과가 있어요. 그 과하고 연결을 시켜가지고 최종 목표는 우주 제품이 선정되는 거 아니에요. 선정이 되면은 이제 각 기관에서 믿고 왔어요. 수의계가 할 수 있어요. 수의계가 하기 때문에 그게 이제 수의계 우주 제품이 된다면은 이 회사가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이 됩니다. 그런데 그 우주 제품에 선정되기는 그리 쉽지는 않다는 거예요. 관심이 있다면은 1년 내지 2년 동안 관심을 갖고 계속적으로 노력을 해야죠. 결과는 목표는 우주 제품 선정되는 거예요. 네. 그거는 우리 조달청에서 저뿐만 아니고 우리 과장님하고 부장님하고 수시로 전화를 주면 또 안다고 또 직접 찾아오면 또 설명도 하고 우리가 이제 지방청이다 보니까 실제 신문부서는 본청에 있어요. 그걸 담당자가 얘기해가지고 하여튼 목표를 달 수 있도록 우리가 이끌고 미래 그래서 이렇게 신기하게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CEO 사실적 5만 대리기 회사에서 이렇게 제품이 나오고 또 저희들이 자부심을 가질 수 있는 또 우리나라의 운전 형식으로 처음에 제품을 만들다 보니까 또 어떻게 뭐 여러 군데 써주시는 데도 계시고 해서 이걸 어떻게 하면 활성화를 시키고 저희들이 작년에 그 안전 박람회 일산에서 킹텍스에서 나가서 보니까 해외 수출까지도 얘기들이 또 오고 가서 현재 저희들이 수출로 상담을 하는 견적이 많다 보니까 이걸 어떻게 하면 활성화시키고 그 다음에는 또 이게 우리나라 재난, 산업 인명 피해를 얼마만큼 또 최소화시킬 수 있는 일조를 할 수 있는 게 된다면 좋겠다. 그 속에서 저희들은 또 입찰에 또 국내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들이 나와서 청경님한테 좀 건설적으로 부탁을 드렸는데 이제 또 청경님 저희들이 조그맣고 유치한 회사까지 방문해 주셔서 관심 가져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환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은 우리 주무관이 간단한 제도 설명을 이게 뭐 제도 설명이라는 자체가 깊이 뭐 평가 기준까지는 못하고 우리는 무관한 상황만 설명드리면은 그 이후에 그런 우리가 또 같이 또 저희가 고민을 해야 돼요. 설명을 먼저 하시면 제품이랑 그러겠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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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뭐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저희 회사를 말씀드리면 저희는 2000년도에 한진 직진하는 개인 회사로서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시작할 때는 공간 정보를 목표로 한 GIS 전문 업체였습니다. 그래서 현재 2011년도에 저희가 이제 법인 전환을 한 상태고요. 그다음에 2015년부터는 지금 이제 이 공간정보 사업 외에도 좀 ICT 쪽으로 좀 접근을 해보자 해서 제가 연구를 수행하면서 결과를 내서 현재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 회사는 이제 이렇게 원래 하던 공간정보 사업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거기에 딸린 역설계, 기록물 사업 부분은 뭐 거의 유사하다고 보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지금 말씀드린 15년 정도 돼서 ICT 사업으로 해서 저희 제품이 현재 피플 카운터, 보정 및 GNSS 측이 솔루션, 또 변이 감지 시스템 이렇게 해서 현재 되어 있고요. 그래서 현재 매출이 현재 이미 발생된 거는 이 피플 카운터는 현재 매출이 발생하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영업도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고요. 그다음 이 두 가지는 현재 금년 내로 현재 지금 다 그 공고 제안 나오고 있고 저희 제품이 들어가 있어서 이제 이 부분도 저희가 지금 영업을 활발히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사업 원래 하던 사업은 계속 현재 뭐 꾸준히 진행이 되고 있는 상태고요. 그다음에 역설계도 뭐 내한다는 그래서 이 역설계는 주로 이제 문화재 같은 경우를 저희가 3D 스캔해서 모형 제작하고 공연 만들고 하는 이런 사업 부분이 되겠습니다. 기록물 사업 부분은 이제 주요 기록물 DB 구축한다든지 그 지원층의 주요 기록물을 보존하는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제 ICT 사업부가 이제 저희가 이제 2015년부터 활발히 하고 있는데 지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보통 GNSS 부분은 지금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현재 지금 발주가 완료가 됐습니다. 그래서 사업자 선정이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저희 GNSS 부분이 이제 들어갈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변이 모니터링 부분도 현재 지금 경상북도의 도에서 지금 공고 나서 지금 27일까지 제안 작성해야 될 상황인데요. 거기서도 저희 이 변이 모니터링과 이 APC도 여기에 같이 수반돼서 저희가 제품이 들어갈 예정으로 있습니다. 또 하나는 이제 서울시의 시설물 안전 점검 통합관리 시스템으로 해서 여기도 현재 지금 뭐 아직 계약서를 쓰지는 않았지만 여기도 꼭 들어갈 지금 현재 단계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저희 지금 오늘 오신 그거에 저희 역점을 두고 있는 지금 APC 부분은 현재 서울 교통공사라고 되어 있는데 뭐 쉽게 얘기하면 이제 지하철 공사에 현재 저희 그 시스템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더 자세히 설명드리겠고요. 그다음에 이번에 평창 동계올림픽에서 그 무료버스를 운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평창, 정선, 강릉 이 3개 시군에 대해서 무료버스를 152대를 했는데요. 그 버스에 대한 그 비용 산정하는 문제가 그 버스 회사들하고 올림픽 조직위원회하고 걸려 있어서 그 부분을 위해서 이제 저희 시스템이 납품이 돼서 현재도 운행 중에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지금 교통 방역 버스가 2017년 사업에도 저희가 들어가서 270대 저희 버스에 저희 시스템이 설치됐고요. 그다음에 지금 이거는 현재 상태가 사전 규격이 올라와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거 받아서 공고가 나올 텐데 거기에도 여기도 지금 239대가 저희 납품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이 부분은 이제 현재 영업 진행 중인 상태입니다. 그래서 부산의 방역버스하고 여기 쓰지는 않습니다. 뭐 김해의 방역버스에 APC가 이제 설치를 해서 버스 앞에 저거죠. 그 방역버스니까 고속도로를 타야 되는데 서 있는 사람 안 되게끔 현재 제받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거기에 탈 수 있는 숫자 게시판에 나와서 사람들이 탈 수 있도록 하는 이런 부분에 저희가 필요해서 이제 이 부분이 들어갈 예정입니다. 그다음에 이쪽들은 이제 지금 상당히 관심들을 갖고 보훈이라든지 뭐 나주라든지 이런 분들이 많이 현재 저희 하고 있고요. 이건 왜 그러냐면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이번에 저 지방선거 끝나고 시의원이나 군의원 이런 분들이 오시면서 새로 바뀌신 분들이 우리 지역에도 버스 노선 선정해줘 뭐 이런 의견이 요구사항이 나오는데 담당 실무자 입장에서는 거기 실효성 없어서 못합니다. 이걸 해야 되는데 그거에 따른 근거 데이터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것도 겸사겸사 해서 이제 같이 해보겠다고 해서 지금 이 오는 데들이 꽤 연락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이게 저희로서는 좀 지금 이제 애매한 부분인데요. 그 한국정부발전이라는 데가 있어서 거기서 자기들 건물의 APC 체계를 전체를 납품을 하겠다라고 지금 설치를 하겠다고 얘기했었는데 그래서 지금 모든 건 다 잘 이루어지고 있는데 문제는 이제 이거를 어떻게 계약을 해야 되지? 이제 여기도 어쨌든 반 계열이니까 그래서 이제 저희가 그 문제 하나 나왔습니다. 이제 지금 부산 여기 같은 경우는 이제 일반 기업이기 때문에 그냥 바로 계약하면 되는데 그다음에 또 하나는 지금 이제 저희한테 희소식인데 인도네시아하고 베트남에 같은 그 나이키를 그 제품 생산하는 그 공장이 있습니다. 그 공장에서 현재 이걸 구축하겠다고 해서 현재 지금 얘기가 진행 중에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GNSS는 이제 이건 한국연구재단에서 저희가 2015년부터 한 9억 정도 지원을 받아서 성균관대학교와 같이 사업을 연구를 진행한 겁니다. 그다음에 변이 모니터링도
나중에 전자정보 기술로 2억 4천 지원받아서 해서 지적 특허까지도 조건이 이제 지금 등록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APC를 말씀드리면 APC는 이제 오토매틱 패신저 카운터입니다. 말 그대로 시설물 내에 있는 사람들이 오가면서 그 사람들의 숫자를 정확하게 계수하는 이런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그 뒤에 실시간 모니터링하고 기록 통계를 하는 부분은 이제 SI 부분으로 이제 또 저희가 확대되고 있는 부분이죠. 그래서 이 APC라는 걸 현재 조사를 해보면 수동 계수기는 이제 이건 뭐 써놓은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차단 센서 방식이 있습니다. 문 같은 경우 양쪽 게이트 해놓고 사람이 지나가면 이제 사람을 카운트해서 수정하는 건데 이거는 정확도가 한 85%이 정도 되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정확한 데이터로는 이건 활용하기 좀 어렵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많이 나오는 게 이제 영상 이미지 분석입니다. 이제 CCTV를 달아서 CCTV에서 영상을 하는 건데요. 이게 정확도는 가장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APC는 전체적으로 A급이다 그러면 95% 정도를 정확도가 나오면 가장 A급으로 인정을 현재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영상 이미지 방식으로 되어 있고요. 근데 이제 저희하고 두 개를 비교하면 저희 거 같은 경우는 이제 이런 CCTV가 아니라 이제 서멀 센서, 그러니까 열 감지 센서를 이용해서 이거를 저희 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구글 같은 데서 들어가서 저희가 피플 카운터라는 제목으로 쳐보면 제품들이 쭉 나오는데 대부분 다 이겁니다. 이 CCTV를 활용한 이걸로 되어 있는데 저희 제품만 지금 유일하게 열 감지 센서를 이용해서 제품을 개발한 것으로 현재까지는 조사되고 있습니다. 논문상으로는 꽤 이런 것들도 있는데 실제로 제품이 구현돼서 나온 거는 아마 저희밖에 현재 없지 않나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 제품을 이렇게 서멀 센서를 이용해서 이렇게 바닥에 천장에 부착해서 바닥을 비추면 이렇게 4x4로 해서 16포인트를 저희가 센서를 수립을 합니다. 그럼 그걸 가지고 저희가 패턴 분석 알고리즘을 통해서 입출입을 카운팅합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사람이 들어가려다가 나온다든지 뭐 이런 것들도 대부분은 다 처리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저희는 이 알고리즘하고 이 센싱하고 분석 부분이 전부 일치화가 돼서 인베디드 된 상태입니다. 이거 하나만 있으면 여기서 이 사람이 몇 명이 현재 됐다 하는 걸 카운트를 해줍니다. 그래서 이 제품인데 이거 달아놓고 이걸로 하면 여기서 이제 데이터는 숫자만 날아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5명, 6명, 10명 이 숫자만 날아가기 때문에 이제 통신을 타야 되는 데이터의 양이 확 줄게 되는 거죠. 근데 이렇게 지금 영상처럼 하게 되면 그 영상이 날아가야 되니까 데이터가 굉장히 좀 무겁게 가야 되는 그런 문제가 발생합니다. 네, 그래서 현재는 지금 BIS 시스템에 많이 설치가 되어 있어서요. 정류장별로 사람이 타고 내리는 거를 카운트해서 한국교통안전공단에 있는 교통 빅데이터 센터, 김천 혁신도시에서 거기에 보내주게 되면 빅데이터를 형성하게 되고 그 데이터를 이용해서 시간대별로 또는 뭐 노선별로 버스 이용하는 승객을 이제 파악하게 됩니다. 네, 모양은 현재 이렇습니다. 앞문에는 현재 이 모양으로 되어 있고요. 뒷문에는 이제 기류의 막대형으로 해서 저희가 제품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그 APC 제품은 이렇게 내외부의 조명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걸 내용적으로 들어가 보면 이 버스에 원래는 CCTV를 달아서 하면 됩니다. 똑같이. 근데 이 버스는 시대를 주행하다 보니까 조명이 많이 바뀝니다. 조명이 바뀌는 게 아니라 이제 빛이 많이 바뀌게 되죠. 그 다음에 야간 운행하게 되고 또 상황이 달라지고 그래서 데이터가 오차가 많이 납니다. 그래서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이거를 이 CCTV를 이용하는 것들을 불러다가 전부 테스트를 했는데 오직 한 가지만 정확도가 유지가 됐다고 합니다. 근데 그 제품은 독일제인데 버스 한 대에 설치하는 비용이 1,000만 원을 얘기를 해서 도저히 이렇게 할 수 없는 상황인데 저희가 마침 가서 저희 제품으로 선정하게 되니까 지금 가격 경쟁력이 10분의 1 이하로 저희가 이제 납품되고 있는. 네, 그래서 이제 지금 저희 제품은 현재 도시철도공사에서 맨 처음에는 건대 입구역에 놓고 임시 테스트를 했었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회화역하고 분자역에 그래서 분자역 게이트별로 다 해서 1번 출입구를 통해서 몇 명이 들어오고 몇 명이 나가고 2번 출입구를 통해서 몇 명이 들어오고 나가고 해서 전체 이 역사 내에 들어오는 사람이 몇이고 게이트 속에 지하철을 타고 들어간 사람이 몇 명이고 이거를 전부 카운트하는 이런 시스템이 현재 설치돼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평창올림픽은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2주 동안 현재 운행을 했고요.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앞부분, 그 다음 뒷부분은 이게 문이 앞부분은 한 명씩 이렇게 타고 타시는 경향인데 뒷문은
한꺼번에 확 내려버리죠. 양쪽으로. 그래서 이 제품으로는 안 돼서 길게 해서 전체를 커버하는 이 시스템을 이렇게 분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평창올림픽 해보니까 승차가 한 105만 명 정도, 하차가 108만 명 정도, 그래서 오차가 한 3만 8천, 그래서 전체적인 오차율은 한 3.6%, 그래서 저희가 한 96% 정도의 정확도는 유지하고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금년 지금 2018년도에 이제 사전기에 올라와 있는 내용으로 봐도 현재 저희 제품이 239대가 설치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말씀드린 그 한국 중부발전인데요. 중부발전은 이렇게 해서 각 층별로 전부 입출입 인원을 파악을 해서 이 제품을 놓겠다고 해서 저희가 지금 현재 영업 중에 있습니다. 서로 오가고 있고 태풍 때문에 지금 이제 잠시 딜레이가 되는 상황인데, 그래서 이제 이건 했는데 문제는 이제 계약을 어떻게 할 건지가 좀 더 상의를 해봐야 될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저희 제품도 해보니까 이렇게 카메라를 이렇게 좀 달면 좋겠다. 버스 내에도 이미 그 카메라들이 설치되어 있는 게 있으니까 두 개의 주기를 맞춰서 동시에 가는 게 훨씬 더 경제적이지 않느냐, 뭐 이런 얘기들이 있어서 이렇게 이제 좀 놓고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저기 지금 저희 밖에서 설치한 거하고는 좀 다르게 이제 카메라를 달아서 이게 데이터가 추적이 될 수 있도록 화면이 이렇게 지금 꾸미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활용 분야로는 이제 저희가 크게 보기로는 이렇게 다중시설, 다중이용시설의 백화점이나 이런 데들에서 사람들이 입출입하는 것도 볼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안전 쪽으로 생각하면 뭐 빌딩이나 이런 데서도 사람이 만약에 재난이 발생이 됐을 때 화재나 테러 영향이 되면 현재 어디에 몇 명 정도가 이 시스템이 끊길 때까지라도 그렇게라도 해서 사람이 들어가서 소방대원이 진입할 수 있는 이런 분야로도 이게 돼야 되지 않느냐 지금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로 드는 게 제천 화재 참사 같은 경우가 났는데 2층에 16분이나 계시는데 사실은 거의 뭐 물론 나중에 들었다고는 얘기가 돼 있지만 그런 정보가 명확히 먼저 나왔으면 2층부터 먼저 진입을 했을 상황일 텐데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지자체 각 시설물들에서 뭐 이를테면 뭐 도서관이라든지 이런 데 출입하는 인력이 몇 명이 몇 시기에 언제 어떻게 요일별로 또는 자기들 행사하는 거에 맞춰서 무슨 행사할 때 이 시간에 사람이 많이 왔구나 그러니까 뭘 좀 더 해야 되겠다든지 뭐 이런 식의 그 개념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박물관 같은 경우도 물론 티켓팅하고 가지만 서울중앙박물관 같은 경우는 전시장이 굉장히 크지 않습니까? 그럼 그 전시장 중에서 어디에 사람들이 더 관심을 갖고 더 많이 가는지 뭐 또 이벤트를 벌이는데 그럼 그 이벤트의 효과가 어느 정도 있었는지 이런 거에 대한 판단은 현재 지금 안 되고 있지 않은가 싶습니다. 그래서 그런 데에도 저희 제품을 활용하게 되면 그 이제 시간대별로 이런 데이터들이 쭉 쌓여지니까 이렇게 빅데이터가 연동이 돼서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저희 시스템은 이제 최종적으로 이렇게 되면 저희 원래 사업하고 있는 이 공간정보 산업하고 이 빅데이터를 모은 것들하고 두 개를 같이 위치 정보와 같이 활용을 하게 되면 보다 더 좀 좋은 효과가 될 수 있지 않겠는가 생각해서 앞으로 그렇게 저희 회사는 좀 발전해 나갈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질문을 할게요. BIS에 거기에 이제 이 요일감지 시스템이 있다면은 그 차에 어떤 뭐 진입차 뭐 입구에 그 센서가 있습니까? 뭐 어떻게? 네, 이렇게 있습니다. 앞문. 앞문과 뒷문에 있는데 앞문 탈 때 이 위에 근데 저희가 이거 실제로 설치를 해보면 굉장히 곤혹스럽습니다. 버스에 광고판도 있고 또 먼저 달아놓은 뭐 시설물도 있고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는 그걸 피해서 이걸 달아야 되기 때문에 좀 애를 먹고 있어요. 경남도에서는 제거에다가 카메라도 또 실내 2대가 있는데요. 그 카메라까지 대체가 안 되냐 해서 저희들이 카메라 장착하고 또 다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게 또 효과가 있다. 그다음 두 개의 공간을 다 차지해도 되고 하나가 들어가도 되니까 그런 면에서 효과적이 있고 또 BIS에서 이제 얘기하는 게 정부 보조금에 대한 문제들 때문에 이슈가 많은 게 굉장히 복잡하다. 그런 것들을 저희들이 평창올림픽에서 써서 하니까 효과가 나타난다. 그리고 버스 회사에서도 자기들이 저희들 설치한 거 가지고 저희들 몰래 카운팅을 했대 계속이 가지고 그거 한 거하고 저희들이 비교를 해서 오케이를 하고 이제 설치가 된 걸 요금을 줬거든 보조금을. 그러다 보니까 버스 회사는 이런 데서도 자기들 그걸 괜히 의심 안 사고 부담 없이 그냥 저희들 가는 것도 좋겠다 해서 공단에서 오래 하는 거에도 좀 확산하는
그래서 작년 원래 계약했던 것보다도 더 확산됐습니다. 여기도. 그래 돼 있고, 작년 올해 저희들이 그 BIS 담당의 전국 담당자 교육에 저희들이 신규적 발표 조금 들어가서 전국 그 워크숍 1박 2일 하는데 올해도 저희들이 가서 발표를 했습니다. 거기에는 이제 이거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졌는데 저희는 버스보다는 인력에 대한 건 사실 다른 시설이 더 크니까 그쪽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데 마침 중부발전에서 이제 연락이 오셔가지고 그래 이제 지금 순도는 많이 나갔죠. 그중에 설치 구매 조건 설치 조건부 구매로 한다고 그런 게 있대요. 근데 몰랐는데 이제 그런 제도로 할 수 있다. 그런 말씀을 하시고 처음에는 이제 이거 계약을 어떻게 하시더라고요. 이거 통보했는데 우리들은 그거 있어도 이제 그게 금액 때문에 그랬던 것 같은데 저희들은 지금 여기 임명적으로 전환하는 쪽으로 상당히 굉장히 지금 기대를 많이 하고 있고 일산에 저희들이 작년에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시를 했을 때 폴란드에서도 오셔가지고 우리 최정님 상담을 하고 상당히 관심을 많이 갖고 독일 제품과 저희들 그 성능에 대한 데이터의 취득의 그 이들은 똑같은데 가격 대비 저희들이 한 10분의 1 정도 저희들이 지금 맞춰지다 보니까 상당히 좀 기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BIS에 저기 강 시스템이 설치되면 카운터는 차 운전성이 나오는 거 아니면 어디 중앙이어든 뭐 버스의 어떤 통합회사 센터 그리고 이건 이제 그 어디에서 또 존재하는 실시간으로 들리게 되니까 어느 정류장에 몇 시에 탔다 하니까 교통 체계 개선이라든지 모든 게 이제 뭐 활용도가 굉장히 크죠. 이 BIS 시스템을 하게 되면 저희 APC는 아주 적은 부분이고요. 이 버스 앞부분에 보면 저기 자기들 이 통합 단말기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는 이 데이터를 저희가 바로 날려주는 건 아니고 그 BIS 시스템 차 내에 통합 단말기에 데이터를 넣어주면 그 데이터를 한꺼번에 날아가는 거죠. 그러면 지금 현재 BIS 시스템에 지금 그 문구가 좀 계약을 해가지고 납품을 했는 상황이 있습니까? 네. 그럼 그 계약은 지금 APS 시스템은 거기 포함돼가지고 한 거예요? 예. 그러면 BIS 시스템에 어떤 그뭐 하나의 구성품으로 그렇죠. 그러니까 저희 부분만 따로 현재 이게 나와 있는데 분리된 거는 없고 분리된 건 제가 정사에 하나만 있고. 현재 그러니까 BIS 전체 사업비가 나오면 이게 지금 60억인가 이렇게 나오는 셈이 되고요. 그 다음에 거기에 저희 제품 이 규격이 이게 돼서 이 제품을 이 규격을 만족시키는 제품은 이제 저희밖에 없는.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 사업 BIS 시스템 자체를 저희가 수주하는 건 아니고 이거는 이제 주 사업자가 뭐 네이버 시스템이라든지 뭐였죠 대신 이런 데들이 수주를 하게 되고 그럼 그 회사에서 이제 저희한테 구매를 해가는 이런 시스템입니다. 그러면 지금 광역버스 그 시스템 BIS 구축하는 업체는 제가 옛날에 경기도 수도권에 갈 때는 3개, 4개가 있지 않았어요. 네네네. 그렇다면은 지금 현재 우리 그 APS 하는 업체 여기 무림 엔지니어링이요. 요거는 지금 기술을 갖고 있는 게 하나뿐이잖아요. 네네. 그러면 저쪽에 그 BIS 하는 업체가 무림을 안 끼면 입찰이 불가능하거든요. 입찰에는 이제 그런 조건은 없으니까. 아니 그러면 지금 저희들은 입찰 APS는 지금 현재 여기 하나뿐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저희들이 입찰 참여를 안 하고 어디든 되면 이제 납품을 하는 현재는 저희들이 들어가면서 논란의 소지가 있어요. 컨소시엄이 아니고. 네, 네. 그래서 저희는 안 들어가죠. 저희 컨소시엄 저희 영향이 별로 안 받죠. 저희 워낙 작은 제품이라 그리고 전체에서. 저희들이 들어가려면 이제 저희들 것밖에 안 되는 게 되는 구조가 돼서 그런 문제가 이제 논란의 소지가 있어요. 거기에는 안 들어가고 아니 이제 중부 발전이나 이런 데는 자체에서 저희들 것만 쓰려고 하니까 저희들이 이제 입찰이 됐든 뭐가 됐든 해야 되는데 그런 이제 아쉬움이 자꾸 생기죠. 이제 다른 제품과 같이 들어가는 데에는 뭐 저희들이 그냥 납품을 하면 되는데 저희들 독자적으로 들어가는 게 제가 가진 모르겠어요. 이거 생산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현재 생산은 저희들이 현재까지는 웰프에서 하고 있는데 OEM. OEM이죠. 근데 이제 지금 센서들이 설계가 나오다 보니까 제조까지 본인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거는 해야 될 것 같고 지금. 우주 제품이나 자체는 제조가 돼야 돼요. 네. 그러면은 저게 저는 물어보는 내용이 뭐냐면 지금 이제 BIS 하는 업체가 예를 들면
옵침하다가 이제 APS의 가격에 대한 문제 때문에 뭐 이렇게 이행에 문제되기는 않았나요? 이거 이제 가격을 예를 들면 100원 받았는데 그쪽에는 60원밖에 안 되겠다 이래가지고 나중에 이행에서 문제된 그런 건 없었나요? 현재 작년에 저희 작업할 때는 그렇게 자연스럽게 조금 서로 그 업체들이 그렇죠. 저희가 아는 관계들이어서 그 문제는 없이 대체로 합의해서 잘 넘어갔습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그 교통공단을 변출할 때 저희들 가격이 그대로 들어가 있으니까 그런 거 낙찰되는데 저희들이 자기들 낙찰률에다가 조금 자기들 이제 조금 더 관리비 치고 좀 뛰어가고. 네, 그렇게 해서 그런 문제는 이행에서 문제는 네.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교통공사 같은 경우는 저희가 직접 수주해서 그런 관 실적이 이제 저희가 있는 셈이고요. 그다음에 이 평창 동계올림픽도 그 BI 시스템과 같이 연계돼서 했기 때문에 이건 저희가 이제 관 실적은 없는 상태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이번에 여기 저 중부 발전하고 하게 되면 이거는 직접 이제 실적을 저희가 갖게 되는 셈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제품들이 단독으로 이렇게 정부발처럼 이렇게 하는 경우들은 사실 좀 별로 드문 것 같고요. 이렇게 BIS처럼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영세업체들은 사실은 저희가 직접 수주하기는 어려운 거죠. 그건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제 가족 시설로 갈 때는 직접 수주가 많아요. 그렇게 분리가 돼가지고 가격이 분리가 되겠죠. 그래서 지금 여기에 꽤 기대를 안고 있어요. 복합건물 이게 되면 우선적으로는 여기도 그런 자기들 재난에 대한 안전 문제 때문에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관이니까 저 재경부에서 평가받지 않습니까? 근데 거기에 이제 재난 안전 분야가 사실 이 중부발전이 제일 최우수 기관 중에 하나로 선정이 되어 있는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또 가져가는 이유도 뭐냐면 그 재난 훈련을 할 때 대피 인력을 저희가 소방 사이렌 울리면 사람이 대피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저희 사실 뭐 그냥 뭐 말고 하는데 거기는 실제로 사람들을 다 끌고 내려가는 모양이에요. 내려가서 사람들한테 책임자를 다 각 층별로 정해져 있어서 각 층에서 몇 시에 내려왔어. 이거 시간 체크를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것도 물론 계속 하겠지만 너무 비과학적이다. 그래서 이걸 도입하면 그 시간이 딱 체크가 되니까 몇 시에 이 영명이 탁 빠져나갔는지 이게 되니까 그거 갖고 자기들은 이 근거로도 쓰겠다.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들으니까 이거는 그 국영기업체들은 사실 저거 하지 않습니까? 배경으로부터 평가를 잘 받아야 연말에 보너스 문제가 여기 결정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 가지고 그러면 저희가 모든 국영기업체는 좀 다녀봐도 되겠다. 그 항목만으로도 얘기가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그 한국 중부발전에 하는 그 사업 규모는 맞춘데요. 지금 현재 거금 미만이다. 의외로 한 층에 설치해야 되는 대수가 많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계단이 양쪽에 2개 있을 테고 각번이 2개 있을 테고 엘리베이터가 몇 개냐? 그럼 보통 4개라고 쳐도 그러면 한 층에 6개. 그러면 저희가 길게 들어가서 2개씩 들어간다고 쳐도 12개면 한 층에 다 들어가는 거죠. 그러면 12층 건물의 지하 2층까지니까 한 150개, 160개 정도 저희가 납품이 돼야 될 테고요. 그럼 160개 그거에다가 장비 이제 허브미 뭐 이런 것들 네트워크 장비를 좀 더 들어가서 설치해야 되니까 아마 1억에서 1억 조금 넘어가는 이런 선상 아마 될 걸로 지금 예상합니다. 제도 제가 좀 설명 간단하게 해주세요. 예. 나는 좀 유행을 보시면 지금 꽃제품을 준비하고 있습니다니까 혹시 어디 진행 어디까지 보시는지 제로 상태예요. 간단하게만 제가 좀 설명을 드리고요. 또 저희도 그 지정 부서가 따로 있기 때문에 정확한 부분을 모르겠어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일단 저 홈페이지 보시면요, 그 제품은 여기 나와 있듯이 부자 문자의 품질 향상과 중소기업청의 벤처기업의 편도 지원을 위해서 저희가 지원하는 그런 제도고, 법적 근거는 조달사업법과 국가기업법에 예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페이지에 지정효과가 천연효과 말씀하셨듯이 가장 주효과가 실계약으로 3자 단가계약이나 총액계약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이거는 이제 실계약이 법적 근거로 다 나와 있기 때문에 실계약으로 진행하시는 부분이고, 그리고 신청 대상은 1페이지 신청 대상을 보시면은 중소벤처기업이 생산한 물품이나 소프트웨어로서 다음 건 하나에 해당하는데요. 신제품 NFP 기술이나
아니면 신기술, NET 기술, 특허된 분노 실용 실험의 제조선 제품, 그리고 마지막으로 소수 분지, 소수대로 분지 제품, GS 제품입니다. 이 제품들을 이제 신청 관련자는 기술 설명 자료하고 품질 설명 자료를 함께 제출하시면 됩니다. 이는 그 뒷부분에 대해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3페이지에 보시면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신청 자격은 조대 말씀드린 것처럼 NFT나 NFT, 특허, 또는 GS 인증 제품들에 대해서 신청 자격이 있고, 그리고 기술 설명 자료는 그 인증 관련 평가 보고서나 아니면은 여기 등록 특허 및 등록 실험에서는 우체품 지정 규정에 따라서 서식에 따른 구성 대비표를 제출을 하셔야 되고요. 손질 설명 자료는 알부분을 보시듯이 이게 그 기타 품질 관련 인증 자료들이 있습니다. 이 자료들을 인증기관의 평가, 종합평가 보고서들과 함께 제출을 하셔야 됩니다. 4페이지 보시면은 이제 그 인증서들의 유효기간이 각각에 나와 있으니까 확인해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우제품을 신청하시려면 아무래도 이 제품도 새로운 제품이기 때문에 여기 나와있듯이 물품 목록 번호를 부여받은 후에 신청을 해야 나와 있습니다.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조달청이 물품 목록가라고 신청하셔야 되고 이 제품만의 물품 번호로 8자리를 받으시고 조달청 우제품 신청을 준비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지금 우리지원에서는 1차 산업 등록증은 잘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여기 문제가 없을 거고, 지금 소프트웨어 사업은 예외지만은 우체품을 신청하시려면은 무조건 제조가 등록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확인해 주셔야 되고, 뒷부분에 보시면 5페이지에 지금 우체품 신청서는 각 지방 조달청이나 아니면 우체품 협회와 신청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6페이지에 지정심사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가 중요한 부분인데요. 지정심사는 1차 심사하고 2차 심사가 나눠져 있고요. 1차 심사 때는 우체품 지정기술 심의에서 외부위원과 외부위원으로 구성된 5명에서 10명의 심사위원들이 참석을 해서 거기서 PT 발표를 해야 됩니다. 발표하시고 점수를 매겨서 1점 점수가 있을 경우에 통과가 될 수 있습니다. 지금 GS 제품 같은 경우에는 점수가 아니고 3분의 2 이상의 적절한 판단됐을 경우에 1차를 통과할 수 있습니다. 2차 심사에서는 여기 박스 메모란을 보시면은 생산 현장의 실태 조사가 이루어지고요. 그리고 조달청에서 내부적으로 신규술의 업무 심의를 하고 최종적으로는 기하 심사 회의를 거쳐서 저희 청량인의 교사님들 모든 분들이 모임하면서 우리가 최종적으로 우제품 심사가 이루어집니다. 우제품 관리는 아래 부분에 보듯이 그 기본이 3년입니다. 3년이고 최대 3년까지 연장이 가능한데요. 그 메모 안에 보시면은 수용이가 나쁜 실적이 있고 계약 진행할 때 문제가 없을 경우는 기본 1년은 문제없이 연장이 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신제품, 신기술 등이 적용된 제품의 경우에는 또 추가 1년이 연장될 수 있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해외 수출 실적이 총 매출의 3% 이상이 늘었을 경우에 또 추가 연장할 수 있고, 그래서 기본 3년이고 최대 6년까지 계약할 수 있다고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우체품 연장 검토사항이라든지 규격 추가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이제 우체품 다 받으시고 검토를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9페이지에 보시면은 밑에 부분 지정 우체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설명을 하는데요. 이게 우수 제품에 대한 선정 기준이 조달청 홈페이지에 가면은 기준이 책임되어 있어요. 보면은 그게 한 150페이지 되는 게 있다고. 거기 보면은 선정 기준에 대한 신청서 그 목록이 있어요. 거기다 맞췄는데 지금 뭐 저희들이 그 신청서를 했는 걸 내가 지금 몇 개 업체 컨설팅을 하고 있어요. 왜냐면은 이 중소업체들이 실제 이게 컨설팅비가 우제품 하나 2천만 원 좀 하고 있어요. 2천만 원 부담되잖아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 신규 서비스국의 그 심사도 그
국심사도 적용이 있는데 그에 따른 그 관련 기술을 좀 갖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컨설팅하고 있는데 컨설팅 하는 데 대한 그 신청서 하는 양식이 보통 있는 게 32페이지, 40페이지 있더라고요. 되는데 그게 데이터는 좀 많겠죠. 많은데 일단 그 우리 선정 기준에 된 걸 추적해 보시고 일단 그 현재 그 보시면은 첫 번째는 이제 심사 항목이 뭐냐면은 다른 회사와 차별성이에요. 차별성. 그 다음 성능이 어떻게 인증이 되는지 그거에 성능에 대한 강조가 있고 세 번째는 기술성입니다. 기술성.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 품질에 대한 이게 어떻게 되느냐 이걸 가지고 평가를 하는데 이거는 이제 그 신청서를 그 목록을 보시면은 그 내용에 대해서 약간 그 흐름을 알 수 있어요. 근데 그거를 보시고 일단 그 선정 기준을 뭐 어떤 업체는 또 최신을 안 보고 몇 년을 그 부거지를 맞춰가지고 하는 업체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건 좀 이게 우리 뭐 이벤트는 주는 건데 전화하셔도 되고 안 그러면 저희는 전화하면은 그에 대한 최근 버전이 어떤 건지 알려줄 수 있는데 그 하시다가 혹시 모르면은 저희는 전화하시면은 내가 지금 현재 뭐 우드 제품도 있고 마스도 있고 아니면 업체 등록 자체도 못하는 업체가 있어요. 그러면 좀 내가 컨설팅 IT 조언을 내는 업체가 한 21개 갖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무림 엔지니어링 쪽에도 우드 제품에 관심이 있다면 일단 그 선정 기준을 저희가 보시고 그거를 한 보통 업체들이 한 일주일을 공부하시더라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의문이 나는 게 있어요. 그걸 물어가지고 어느 정도 거기에 대한 의문이 이제 어느 정도 확립이 됐으면 저는 제일 보면은 제가 그것도 내가 실무라는 자체가 수시로 기준이 변하기 때문에 본청의 실무자는 내가 연결을 해요. 그거 하면은 그걸 굉장히 바꾸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그 국외 이사이기 때문에 그분인데 뭐 이제 시간이 한 30분 내지 1시간 시간 내줘요. 그거 가서 이제 모든 거를 방향 제시도 그 사람한테 줄 거고 어떤 그 팁도 줄 거예요. 그에 따라 마찬가지. 저희들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뭐 요원대 역시뿐만 아니고 그 정책이나 그다음에 저희 같은 모든 게 국가 R&D 산물이거든요. 저희들이 그 국가 R&D에서 다 성공한 것들을 상품화 시켰고 그 상품화가 올해 다 작년에 이제 특허를 다 나왔고 그 특허 나온 제품들이 올해 제품으로서의 또 상용화되는 그렇게 국가 기반에 다 보면 다 확정을 돼 있는 제품이 스펙 다 들어가서 제안서에도 저희들이 다 올라가 있고 그렇게 있다 보니까 이걸 이제 저희들은 제대로 하고 저희들이 만든 데서 상용감이 있었다는 것은 그래도 저희들이 좀 인정에 대한 조건이나 도움이 되겠다. 그다음 재난안전쪽에 도움이 되겠다는 걸 지금 만든 분들이고 이걸 제품화 시켜서 그렇다 보니까 이게 뭐 국내에서 저희들이 현재까지 만든 것들은 매일 처음 만든 것들이 정밀도가 우수하다든지 아니면 이게 이제 우리 국내에서 안 하던 걸 했다든지 그런 것들이 저희들 나이 제품이라서 뭐 상당히 좀 어떤 좀된것 같아요. 근데 저도 그런 감이 있어가지고 내가 여기 왔는데 이거를 이제 원래 마지막 신청이 한 10월 초순쯤 있을 거예요. 그렇다면은 이게 지금 업체들이 8월 달에 찾아온 업체도 뭐 자기 기술력을 다 뛰어나가는 해외 수출까지 한 업체도 딱 그 기준 보지만은 아무나 안 되겠다. 그래도 뭐 인정을 받았다면 일단 그 선정 기준을 보면 뭐 원래 10월달에 신청해야 될지 얼마나 될지 판단할 수 있을 거예요. 왜냐면은 만약에 이제 우리도 그 기반을 봤을 때는 원래 그 마지막 4사분기 신청을 10월 초에 해보고 아무리 지금 내가 지금 한 중에 자기 기술이 뭐 해외 수출까지 있는데 1차는 안 되더라고요. 자기 자신 있게 안 해서 아물쇠가지고 막 내가 최근에는 뭐 업체 CEO 와가지고 우리 사무실에 PT 연수까지 했어요. 했는데 자신 있게 했는데도 안 되더라고요. 점수는 1, 2점 차이가 안 돼요. 근데
심사는 자체가 1차 통과가 힘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좀 저는 어느 정도 된다면은 신청했다가 2차 심사, 뭐 3차까지 간다는 전자에 보완하면은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하여튼 회사에서 판단을 해보세요. 저희들은 사실 작년에 하려고 하는 게 너무 늦게 저희들이 알았어요. 그랬는데 올해는 저희들이 일이랑 뿐만 하다가 충분까지 딱 나가면서 우리 공교인데 이렇게 하고 어떻게 해야 되지 딱 소리에 특허로 하면 되지 이랬는데 이게 특허로 하시는 건 아니다 이 생각이 들어서 다시 이제 신청을 해보려고 노력을 한 거고 방금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물건 보러 가는 건 빨리 좀 조치를 저희들이 좀 해보고 저희들은 사실 해야 됩니다. 이것뿐만 아니고 지금 하는 것들에 저희들 취미술을 지킬 때도 바로 저희들은 이거 같은 APC는 저희들이 특허를 받은데도 3개월을 받는 것 같아요. 1년까지 나갔어요. 이해가 저희들이 이해가 안 갔어요. 저희들이 어떤 거는 막 2년 걸리는데 저희들도 재료 통로가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재료 통로가 아니 지금 현재 아까 말씀 중에 지금 OEM으로 생산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다면은 이게 우리 제품은 첫 번째는 제조업체란 말이에요. 그 제조업체를 이렇게 하기가 지금 현재 이 회사 상황을 봐서는 쉽나요? 이 제품 자체가 조립하는 게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거든요. 이거를 생각한다면 저희가 자체 이게 그냥 조립만 해가지고 그냥 프로그램을 하니까 조립만 해가지고 그러면 그냥 쉽게 생산할 수 있는. 지금 제조업체가 돼야 돼. 일단 그래가지고 공장이 있어야 되고 기본적으로 다 갖춰져야 되기 때문에 오늘 그걸 일단 그것부터 빨리 준비. 저희들이 지금 뭐랄까 금융만 이제 저희들이 생각하는 거고 센스를 사실 외국에 수입해서 아이들이 좀 가지고 저희들이 지금 해내는 건데 저희들이 큰 어려움은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업에는 저희들이 제조 어떤 데 있으니까 시설을 하는 거고. 아니 그 제조 분목이 있는 게 아니고 이 물품에 대해 제조 같은 거. 네, 그것도 돼 있나요? 물품에 물품 번호 안 들어가 있죠. 그러니까 일반 제조업체가 아니고 이 물품에 대해서 제조가 상에 들어가거든요. 우리 저희들이 예, 저는 지금 복합 건물 모르겠다고 그거 하고 아니 왜냐면 전국의 공공에 다 물품 분리는 어떻게 계약이 안 돼요. 그거 한번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니면 유사한 걸로 지금 나가든지 아니면 유사한 걸로 제가 볼 때는 조금 해설 가능성이 해석도 가능해요. 유사한 걸로 정확한 그게 없으니까 가장 비슷한 일단 몇분 별로로 해가지고 실제로 이거 이렇게 담당하시는 분이 구매 파트하고 얘기해보고 그 다음에 다시 또 연락합시다 그렇죠. 이렇게까지 뭐, 되는데 거기서 또 뭐 생각지 못한 뭐 네, 네. 나올 거 아니에요. 네네 이게 물품 분류 번호가 이제 8자리 나오고 그 나머지 2자리는 이 회사의 고유 번호를 준다고. 이 볼펜은 그 구역 번호를 준다고 그 번호를 받아야 돼요. 근데 받는데 그 물품 분류 번호 받는데 쉽지 않아요. 목록 심사위원이 있어가지고 그 심사를 또 제가 했을 때 매주 목요일에 심사위원들이 이렇게 모여가지고 번호를 주느냐 안 주느냐 이렇게 심사를 해요. 근데 그것도 이 쉽지 않아요. 복잡한데 뭐냐면 이게 이제 내가 이제 이 사장님하고 지금 우리 방에서 얘기하다 보니까 이런 거는 우리 제품이 안 되면 시장의 어떤 팔로지요. 시장 확보를 못해요. 아무 이제 DISD가 아닌 그냥 납품하는 정도. 이래 가지고 안 돼요. 그러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우리 제품의 어떤 상황을 내가 뭐 기술적인 뭐 문제는 아닌데 딱 들어보니까 이거 제품 되게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목록 번호 관계도 업무를 하면서 실제 목록 번호는 이제 우리 제품 신청할 때 목록 번호 신청해도 단계도 대주곤 했어요. 그런데 하여튼 최근 누가 하신 모르지만 사장님이 볼지 그 선정 기준을 빠지고 봅시다. 한 일주일 동안 공부를 이거 시키던 해가지고 그 공부를 하고 난 뒤에 뭐 저희는 전화하죠. 뭐 이거 어떻게 이렇게 하면은 내가 이렇게 원청에 내가 물품 관리까지만 내가 하다 왔기 때문에 그쪽에도 미팅 시켜주고 저쪽에 그 우주제품관에도 미팅 시켜주고 그렇게 우주제품관에 7층에 있고 밑에는 4층이 있기 때문에 하루가 병을 볼 수 있는 예. 이거 스타들을 빨리 예. 빨리 이걸 준비해서 저희들은 좀 이게 확산도 해야 돼요.
거기에서 이 공공시설, 나중에 시설에는 이 지금 뭐 행안부에서 공공을 덮지 않는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오고 여러 개 정도서 얘기가 나오다 보니까 사실은 저희 뜻이 지금 급해졌습니다. 저게. 그래서 좀뭐 충분히 해주신 많이 못하시고 지금은 뭐 이게